이번 주 강의가 고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고개 밑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어깨가 있습니다. 이제 어깨, 오늘은 어깨가 되는데, 어깨는 이제 이 견인데, 이 어깨의 중요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뭐 어디든지 안 중요한 것이 없겠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어깨를 이 육체적인 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사실 어깨가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깨를 가장 슬기롭게 서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한민족이에요. 예. 어떻게 하느냐? 지게를 지, 지게를. 지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지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어깨를 써먹을 줄 아는 거예요. 이 지킴이 하는 것이, 지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 충격을 받으면은 어깨가 쳐집니다. 실망을 하죠. 예. 실망을 하면 어깨 쳐져버려요. 그러니 다 정신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어깨 쳐진 사람을 자꾸 어깨 세우라 그래서 이게 서질 않아요. 이미 정신적으로 꺾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기양양하다 그러죠. 또 기고만장하다. 어깨가 다 올라간다고요. 또 낙심하면 어깨 축 짚어죠. 실망하면 어깨 다 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물론 기분이 좋고는 나쁘고는 안색이 다 표시가 되지만은 골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표시가 나는 것이 바로 어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다 어깨 다 처지죠. 다 앞으로 굽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것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 삶에 꺾였을 때 나타난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깨에 대해 가지고 새삼 이 가치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건강법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병하고 어깨를 하고를 이제 병하고 이 어깨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우리 몸에 병이 목 이하 이 생기는 병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제 나중에 발가락 무좀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병은 반드시 머리를 지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깨가 병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마지막 목표는 뇌입니다. 뇌.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은 몸에서는 아까 말씀한 지킴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무언전 지킴이냐? 지킴이라는 것은 지킨다는 것이죠. 뭐를 지키느냐? 몸을 지키는 거죠. 몸을 지키면 바로 뇌를 지키는 겁니다. 병이 이렇게 올라가서 뇌로 들어가는 이 여기를 방어선이에요. 우리 불란서하고 독일하고 싸울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지노선이 있죠. 예. 유명한 이 방어선입니다. 불란서하고 독일하고 국경지대에 있었는 건데 여기가 바로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병이 뇌로 침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어깨에서 여기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깨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바로 50견 있죠. 이 몸 안에 생긴 병이 뇌로 다 진격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어깨에 여기서 방어선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킴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 유래가 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도를 터득했을 때만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의학이나 양의학 수준에서는 이런 것이 개념을 잡아내지는 못하죠. 도의 경지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50견 하면 사람이 한 50쯤 되면은 어깨가 다 이제 굳어가지고 힘이 들죠. 또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50견이 나오는데 요 사이는 없는 하면은 10대에도 이 50견 정상이 나오고 있죠.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이것이 발생되는 이유는 바로 이 컴퓨터, 컴퓨터 바람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나이가 50쯤 되면은 뭐를 겪습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지요. 산전수전을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고통,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자극과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50쯤 되면은 이게 통증 오는데, 요새는 어린애들이 젊은 애들, 어린애죠. 국문학생도 보면, 컴퓨터 하다 보면은 그 자극이 50대쯤 가야 생기는 자극을 10대에 다 자극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10대에 50견 현상이 생기고, 소아당뇨가 나오고, 고혈압이 나오고, 좀 현재, 인류에 좀 현재, 앞으로 21세기, 22세기, 여기는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애들 몸이 다 망가져 버리고, 어떻게? 면역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추위가 떨 때 뭘 흔듭니까? 어깨를 흔들죠. 추우기 되면 몸에 대한 그만큼 이 반응이 아주 빠른 데가 이 어깨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새삼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124를 넘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면 해가지고 전부 다 50, 70이 다 최소한 그러니까 30년 내지 50년을 다 손해보고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관리를 제대로 할 줄 안다면은. 도를 하다 보면 아까 여기서 병을 막는다. 그럼 여기가 뭐냐 하면 방선입니다. 방선. 방선이 여기면은 반드시 병이 하는 공격선이 있을 것이다. 그죠? 방어선으로 제일 유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 제일 유명하죠. 날개를 쫙 펴듯이 하객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객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몸에 이 몸을 보호를 하기 위한 하객진이 어깨라는 사실을 가지고 염두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병치료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몸에서 발생되는 병이 우리가 만병통치라는 말에서 볼 때 만 가지가 생긴다 볼 수 있겠죠. 별별 가지가. 꼭 같은 심장병이라도 호흡 곤란하지만은 이것이 판막증도 있고 이제 부정맥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죠. 또 이제 심근경색도 있고 협심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수백 가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병이 그런 이제 많다는 것인데 이제 그걸 놓고 볼 때는 병들이 여기를 공개하려면 분명히 여기에 병이 주둔을 할 것이다 생각이 됐어요. 그걸 찾아냈어요. 여기 전부 병이란 병은 여기 다 가서 주둔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뇌를 최종적으로 먼저 가는 놈이 선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미러걸 타치를 가지고 요 뼈 위에 뒤에서 보면 이제 이게 어깨뼈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쇠고를 어깨뼈로 봐야 돼요. 하여튼 어깨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병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뼈가 좀 현재 이것이 이렇게 만져보면은 병이 깊은 사람은 이 뼈가 이렇게 활처럼 올라와 있어요. 이 뼈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건강 상태를 몸 안에 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여러분이 이걸 가늠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병이 이렇게 있는 데는 뼈가 이렇게 활처럼 굽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깡마른 사람, 살이 막 찐 사람, 비만한 사람은 이게 덮여버려 잘 표시가 안 나죠. 그럼 깡마른 사람 보면 이렇게 이제 올라펴면 어떻게? 이 뼈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내가 말라서 그렇다 하죠. 그건 달라요. 여기 오르면 이 밑에 병이 들어있어요. 꼭 이제 교통사고 난 환자가 이렇게 뼈가 부러져서 올라오듯이 교통사고 안 났는데도 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식구끼리 자꾸 이렇게 만져보고 해보면은 당장 좀 아시게 되는 거예요. 뭐 뼈가 올라왔다 올라오지 않았다를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잡느냐. 보통 보면 그렇게 이렇게 완뼈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완만한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쁜 쪽은 이렇게 불룩 올라와 버려요. 자, 그래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뼈 있죠. 쇄골 시작할 때에 뼈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끝이 이렇게 동그랍니다. 이렇게 동그라죠. 여기 이제 쇄골이 보면은 요 동그랍니다. 그러면은 병이 있는 사람 뼈는 이 뼈가 이렇게 쑥 올라와요. 이 뼈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좌우를 비교해 보면은 안 좋은 쪽은 좀 더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이 더 굵어요. 참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병이 어디에? 다 뼈 속에 들어있죠. 뼈 속에. 그래서 뼈를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있는지 없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뼈를 연구하면 이걸 전부 다 포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러컬 타치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은 요 동그란 뼈를 기준을 합니다.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물어준다고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큰 통증이 없어야 돼요. 심하게 누르지 말고 이렇게 꼭 이렇게 되는 정도. 이래가지고 별로 괜찮고 약간 뭐 느낌 있는 정도로 끝내야 돼요. 느낌 전혀 없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약간 느낌 있는 정도. 근데 여기서 통증을 느낀다. 그때 여러분들 내 상태가 심각하구나를 인식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뼈를 쭉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 사람은 꼭 이 뼈 밑에 여기가 움푹 들어가는 걸 아시게 돼. 뼈는 올라오고 여기 들어가요.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하게 돼요. 치료를 하셔야 돼. 이렇게 꼭 누르면서 쭉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죠. 이 뒤쪽에 이제 이 어깨뼈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우리가 그 소파에 앉으면은 다 소파 위에 올라옵니다. 이 등 뒤.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대고 소파에다가 이렇게 밀어버리죠. 한참 뭐 보통 뭐 한 5분 정도. 눌렀다가 또 옮겨놓고 또 이렇게 눌러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이쪽 어깨 쪽은 이렇게 눌러줘. 그럼 운전할 때도 언제 할 수 있죠. 운전할 때 핸드폰은 티켓 주지만 이건 티켓 안 줘요. 운전할 때 그 시간에 전부 자기 치료 시간으로 사용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뼈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 재봉선이죠. 재봉선. 요 재봉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재봉선을 따라서 다 눌러주고 이 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혼자 힘이 들면은 몸을 돌려가지고 소파에다 이렇게 갖다 대주죠. 혼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뼈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건강을 되찾으려면은
통해서 하려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렇게 옆에서 있어 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다는 생각을 해야 비로소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너무 꼭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이 그걸 고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우리가 보면은, 고기를 익히려면은 5분이면 되죠. 예. 그러나 사고를 사서 구우면은 24시간 구우죠. 예. 5분하고 24시간 비교를 해봤어요. 뼈라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병이 뼈에 꽉 들어있어도 여러분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뼈를 터치를 해보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막 짜증이 난다고요. 어디 눌러서 멀쩡한 데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몰라서 안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계속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이라는 것이 존재를 안 합니다. 뼈 속에 병이 있는데 뼈 속을 훑어버리니까 병이 올 데 갈 데가 없죠. 그럼 자동적으로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뼈가 이 건강의 척도다. 여러분들의 그런 이 생명을 버텨주는 버팀목이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이 쇄골 또 뒤에 어깨 이래 보면은 어깨 밑에 자꾸 결력한 사람도 뭐 부지기수잖아요. 그걸 이렇게 누르면은 깨끗이 없어져 버려요.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관리를 여러분이 알면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거죠. 이 고개가 좀 나아가 벌써 50대면은 이 고개가 막 이래 안 녹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 어깨는 어떻게? 또 목하고 머리를 갖다 얹어 놓는 이 선반이죠. 완전히 어깨가. 그러니 이 관리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어깨뼈 관리를 함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어깨뼈가 바르지 않으면은 잘 때에 편하게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이 벽에를 높이 별수록 이제 단명한다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이유가 가면은 이 머리하고 목뼈하고 어깨뼈하고 이게 삼박자죠. 그러니 어깨뼈가 나쁘면은 목뼈도 나빠지고 또 두개골도 나빠지고 서로 전부 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의에는 이 두개골 관리 건강관리법, 전번 주에 했는 이 목뼈 건강관리법. 그래서 이 목뼈 건강관리를 한 번 더 이제 어깨뼈하고 연결하면은 지금 요 귀 있죠, 귓바퀴 여기에 뼈가 있습니다. 뼈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눌러줍니다. 한 번 눌러주고 한 3분 정도 한참 되겠어요. 이 눌러서 3분을 못 떼고 있을 정도면은 전부 상태가 나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다음에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쭉. 이러면은 상경추를 맞물게 지나가죠. 여기까지 끝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그럼 거기서 다시 1cm 정도 내려가지고 여기서 또 쭉쭉 이제 눌러옵니다. 도장 찍듯이 꾹꾹 찍어서 이렇게 또 옵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 또 이제 내려가지고 1cm 내려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어깨. 여기를 쭉 이렇게 끝까지 눌러주고. 양쪽 눌러주고. 쇄골 다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우치 같은데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대놓고 눌러주죠. 이렇게 기대면 다 됩니다. 운전할 때도 저 뒤에 그 칸막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놓고 이렇게 꾹 누르고는 운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머리 두개골과 목뼈와 어깨뼈를 3단계로 관리를 잘해도 병이 거의 한 3분의 1은 예방이 되고
아주 성공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오감을 움직일 통해 지나가죠. 어깨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 관리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셔야. 그렇지만 이제 이래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근육이 뭉쳤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다 접해본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몸이 벌써 어깨가 부자연스럽고 또 통증이 오면은 근육이 뭉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근육을 풀기 위해서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아시냐면은 근육이 뭉쳤을 때는 근육이 뭉친 것은 뒷일이고 그 앞이 뭐냐면 바로 뼈 조직이 뭉쳐 있음을 아셔야 돼. 뼈 조직이 뭉치면은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근육이 뭉치게 되어 있어요.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은 그 바탕이 뼈입니다. 뼈가 바탕이에요. 근육 자기 스스로는 이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 항상 뼈에 붙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근육을 이렇게 뭉쳐서 풀어놓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마사지 하는 데가 2층이다. 받으면 금방 시원해요. 계단 다 내려오면 벌써 일단 또 아파요. 그 왜 그러냐면 표면 근만 풀었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유원지 가면 그 솜사탕 있죠. 솜과자. 솜과자가 어떻게 설탕 안에 넣으면은 막 나오죠. 실같이 나온다. 그 뭉친 게 솜과자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육이. 한번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끼리 보면 좀 우선 얼굴만 하더라도 피부의 앞면에 이 피부의 조직하고 목의 조직이 다르죠. 또 두피 조직도 다릅니다. 같은 피부지만은. 그러면 그 바탕이 두개골 바탕이고 안면 바탕이라서 그런 것이지 근육 저끼리는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근육이 뭉쳤다. 이제는 제 강의에 와서 듣는 여러분들은 뭐로 이해가 되는가? 뼈 조직이 뭉쳤다. 이래 아셔야 돼. 그럼 푸는 방법은 뼈를 누르면 된다. 뼈를 눌러주면은 근육은 그대로 풀려버려요. 그대로 풀려버려요. 여러분 아시게 돼. 그래서 모든 인체 내의 건강 문제는 전부 뼈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쇠가 썩으면 엉김이 생기죠. 쇠가 썩으면은. 우리가 쇠 녹슨을 보면은 엉겨잖아요. 우리가 상처 나가지고 피딱지 생기듯이 소위 쇠에 쇠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썩으면은.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뼈가 뭐가 있습니까? 철분이 있죠. 뼈가 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발전하고 송전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철분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또 혈액을 만들 때 혈액 속에 철분을 넣어줄 수가 있죠. 뼈 속에 철분 없으면 혈액 만들 때 철분 어떻게 넣어줍니까? 자, 그러면은 혈액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산소하고 결합이 되죠. 헤모글로빈하고 산소하고 결합돼야 힘을 나타내잖아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또 이 염분, 엄청난 양의 염분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기. 이 소금이 또 어떠래요? 쇠를 썩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러니 혈액이 몸 안에 다니면서 만나는 것이 산소를 만나고
이 염분을 만나고 또 소변, 예. 요산 만나죠. 또 대변, 예. 또 효소를 또 만납니다. 그러니 쇠가 돌아다니면서 전부 만나는 걸 전부 다 썩는 것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뼈에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예.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잠을 푹 잘 자면은 깊은 잠을 잘 때에 이런 것이 전부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에 뼈에서 어떻게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죠. 움직일 때는 혈액을 못 만들어내요. 막 좀 움직이니까. 잘 때 이제 혈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푹 잠을 잘 자야 만들어내는데 잠을 못 자고 설치죠. 그럼 눈이 따갑죠. 완전 멍해져 버려요. 어떻게 이 쇠 썩은 것을 배출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꾸 쌓인다고 몸 안에. 그 쌓이는 거하고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노폐물이 있죠. 노폐물. 각종 음식 먹고 나면 그 찌꺼기 노폐물이 있습니다. 이 노폐물을 어떻게 잠을 푹 안 자면은 또 쌓이죠. 산화철하고 여기 산화철하고 노폐물하고 플러스가 되면은 부폐물이 되는 거예요. 부폐물이. 썩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뼈의 조직이 뭉쳐져 버리는 거예요. 응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고지혈전의 말 들어봤죠. 혈액이 또 나중에 뭡니까 저 우묵처럼 막 굳어버리는 거예요. 물처럼 이렇게 이렇게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혈액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자꾸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악성 고지혈증 환자라도 미러카타를 눌러주면 전기가 들어가지고 이 산화철을 없애고 노폐물을 풀어내버려요. 부폐물까지. 4월 지금 16일 날서부터 제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5월 초중서부터 약을 끊었어요. 혈압약이니 무슨 골다공약이니 모두 다 이제 뭡니까? 그러고 또 아이고 그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포타슘이라는 약 그게 모자라면은 죽는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심장영양이 수술할 때 3병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먹고 갔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다 끊었거든요. 근데 지난 5월 26일 날 가가지고서는 저거 조사하니까 모두가 정상이라고 하면서 의사가 깨압덩거리면서 또 한 번 혈압 검사한다고 하는데요. 예, 뽑긴 뽑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불렀으면은 나빠야 부르는데 안 부르니까니 이거는 정상이기 때문에 안 부르는데 그래도 의사의 말을 들으려면 또 6월 26일 날 또 가야 하거든요. 건강에 지극히 나빴어요. 혈색이 어떻게 초콜릿 얼굴이었어요. 초콜릿 얼굴이. 예,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 지난주 이야기했지만은 그 잔디까지 깎잖아요. 5월부터 제가 사람 안 되고 제 혼자 해요. 예. 그러니 마당일을. 그것이 한 것이 바로 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뼈 속에 뭐가 있느냐? 그 독이 들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예. 팍 나와야 돼요. 그 멍이 나오고, 예. 멍이 나오는 것이 속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멍은 이렇게 외부에서 쳐서 상처가 나서 멍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 것이 솟아나는 멍이에요. 예. 그러고 뭐냐 하면은 좁쌀 만한 데부터 콩알 만한 것이 막 이렇게 예, 이쪽에 오늘 아침에 예, 나는 게 막 나요. 어떻게 된 건지 없어졌어요. 예. 모여가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솟아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낙후되는 거지요. 아니, 아주 나올 것이 많다는 거지. 더 나와야 될 이
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로 막 긁었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 줘야 그것이 나오는 거죠. 이제 건지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반드시 그 조직이 새로 나면은 반드시 건지럽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상처가 났다가 아물죠. 그럼 아물 때 세포가 막 이제 돋아나잖아요. 그럼 건지러워요. 건지러운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면은 조기가 비늘이 방향이 일정합니다. 그죠? 조기가. 그리고 비늘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인체 세포가 이치 셀이 여기서 방향이 일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쫙 흐른다고. 그러면은 상처가 났다가 아물면서 세포가 이렇게 생기면은 타일을 이렇게 깔듯이 이래 안 되죠. 우리 세면을 이렇게 이게서 해놓으면은 이렇게 밀잖아요. 그죠? 다리미질 하죠. 이 세포를 다리미질 시키기 위해서 가렵게 되어 있어요. 인체의 자연 이체예요. 자다가도 너무 다리 끓죠. 자기 다리인 줄 알고. 끓는다는 게 뭐냐 하면 세포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긁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세포를 제자리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이체가 기가 막힌 이체인 거예요. 이 병의 증상이 나올 때는 이 병이 뼈 밖으로 나와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밖으로 나오는 이 병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병에 보면은 이 대중소가 있죠. 큰 병도 있고 적은 병도 있고 뭐 이렇게 잔챙이 병도 있는 거예요. 큰 병은 밖에서 나오질 않아요. 소위 잔챙이 병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왕벌이 안 나오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예. 일본만 돌아다니는 거 마찬가지로. 이 틀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병자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몸신자로 병신이 되고 거예요. 병신. 병이 들으시면 몸에 병이 들으시면 병신인 거예요. 이걸 완전 뭐 고상하게 뭐 환자니 병자니 이 자자를 왜 붙이죠? 이 병신이에요, 이 병신. 그러니 어떻게 이 전부 다 이 자기한테 죄를 짓고 가족한테 죄를 짓는 거야. 이 병을 가져 버리면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대신 그 병 나아달라 그러잖아요. 엄마처가 안 그러는 엄마가 없잖아요. 모성애로 가지고. 그럴 만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병이 돼 가지고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이런 미래가 사자가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약을 먹이면은 사람이 약을 먹고 병이 약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 약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 잔챙이들이 도망을 들어가 버는 거예요. 뼈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이 속으로 도로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사람이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나중에 죽을 때 힘이 든다 그런다고요. 왜? 죽을 때 약발을 안 받는다 얘기죠. 젊을 때 몸이 좋을 때 약을 먹으면 약발을 받아 정상이 없어진다 이거요. 그러면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은 나이가 늙어가서 약을 먹으면 약발 안 받는 거예요. 여기 든 비밀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걸 내가 찾아낸 거예요. 왜? 한 번 나왔다가 약 맛을 봤지. 먹지는 않았지만은 자꾸 약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약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맛은 봤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맛을 보다 보니 자꾸 더 그 약을 이기는 내성이 커지는 거예요.
약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내성 끊는다는 말 들어봤죠? 그 내성이 누가 내성을 끊느냐요? 병이에요, 병. 그래서 어깨, 오늘 강의한 어깨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이 가위 눌린다는 말 들어봤죠? 예. 예.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가위 누를 때 어깨를 누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가위를 누를 때는. 그러니 어떻게? 어깨가 영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위 누르는 어깨를 풀어서 한다고. 이 어깨가 완전히 육체적 근거만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위 눌리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을 하고 싶어도. 예. 그러면 당연하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누를 때 보면은 이것이 가위 누르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머리 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가위가 있고, 뒤쪽에서 누르는 가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약한 것이 뭐냐면은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가위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래갖고 위에서 눌러가지고는 큰 타격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짐처럼 그만 느끼지. 두 번째 무서운 거는 등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것은 가슴을 누르는 가위예요. 가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부부끼리 자잖아요. 그러면은 자면서 이 악몽을 꾼다고요. 악몽을 꾸고 막 소리 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고 이렇게 흔든다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위 누르는 그 나쁜 에너지가 손바닥으로 타고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급하더라도 어떻게 손을 딱 이래 가지고 이 팔꿈치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으라고. 대지 말고 손바닥이 타고 돌아와 버려요. 그래 막 하면 뭐 놀래고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 막 이 팔꿈치를 제껴 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면서 흔들어 버리라고. 깨게 만들어 버려요. 그 가위가 근본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적인 거죠? 사탄이에요. 예. 사탄은 이 곤란한 거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벌써 어디 죽음을 몰고 들어오죠. 죽음 에너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이 영적 반응, 이 사람 다 겪어요. 80이고 90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환갑을 2번 하면 120년 살아야 돼. 그러면 몸 건강하고, 예. 이제 뼈 과학을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주면 이제 보람이 있죠. 삶의 보람이.